안녕하세요. 2020 학년도 고3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원 해설을 맡은 서인혜입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선생님도 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고 이렇게 방송국에 왔는데요.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 창문을 열어둔 채로 이렇게 시험을 보는 모습이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긴 시간 동안 집중하느라 특히나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. 우리 이 지구과학원 시험에 대한 총평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전범위에 걸쳐서 모든 문항들이요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. 우리 2015 첫 번째 교육과정 세대잖아요. 그래서 각 단원별로 우선 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. 고체지구 파트에서 6문항, 대기해양 파트에서 7문항, 그리고 우주 파트에서 7문항. 그래서 요 세 단원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일단 되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이 우주 파트는요, 사실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게 출제는 안 됐어요. 왜냐하면 기존의 지구과학 2에 있던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. 교육과정이 이제 바뀐 세대에 여러분들에게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 난이도를 어렵게 내진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학력평가, 모의평가 이 수준을 좀 보고 간을 좀 본다고 할까요?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수능 때 그 난이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요 대기해양 파트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. 왜냐하면 이 단원은요, 원래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문제에서 계속 진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자료가 어려웠습니다. 어려운 자료들이 이 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. 그리고 고체지구 파트는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고요.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이 파트가 어려웠다. 그리고 고체지구 우주 파트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오늘 어려웠습니다 하는 친구도 물론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온라인 수업 계속 진행이 됐었고 여러분들이 내신 따라가느라 바빴을 테고 2학년 때 지구과학 1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제 좀 텀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까먹은 친구들, 그래서 전체 복습이 최근에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지구과학을 봐서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겠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잘 해나가서 9월, 10월쯤에 만약에 이 4월 학평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쉬웠네?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.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고요. 특히 어려웠던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요. 요 세 문제 정도가 좀 주목해야 할 문제인데 10번, 11번, 12번 문항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.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. 자료가 굉장히 복잡했어요. 특히 엘니뇨와 라니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이 자료 해석 못한 친구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편차에 대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혼동이 됐을 거고 동서 방향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또 여기서 한 번 더 혼동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11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해수의 표층 순환과 관련돼서도 표층 순환이니까 표층에 대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직 단면 구조를 줬어요.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석해내서 여러분들이 표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한 번 더 그 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이 문제도 아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. 그리고 온실기체 농도 변화 관련해서도 온실기체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뭐 온실기체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절에 특히나 온실기체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북반구 남반구의 계절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 세 문항 정도가 어려운 문제, 그리고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또 한 2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으로 한 20점 정도는 깔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포진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,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.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는 단원을 좀 알려줬어요. 여러분 4번 문제 보기 기억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.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대수준이 아닌 기수준까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친 친구들 많았을 것 같아요. 육상 척추 동물이 언제 최초로 나왔지? 그 출현 시기를 정확하게 묻는 이 부분은요, 우리 좀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문항이었어요.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일단 큰 개념 잡고 그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살을 붙여서 좀 공부를 잘 해둬라
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요,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총평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. 우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본 개념을 잘 다지는 거겠죠. 기본 개념을 잘 다진 후에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. 기본 개념 쌓을 수 있는 좋은 강의, 2021 수능 특강 강의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면은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 강의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잠시 뒤에 1번 문항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